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합니다. 기아 지난주 성적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드디어 반등의 서막을 좀 알렸습니다. 기아는 지난주에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두산 베어스를 차례로 만났었는데요. 예. 롯데에게는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더니 주말에 만난 두산에게는 3연승으로 시즌 첫 번째 스윕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총 5승 1패 성적으로 한 주를 마무리한 건데요. 지난주 선전으로 기아는 한때 8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시즌 성적도 22승 22패 승률을 정확하게 5할까지 회복했습니다. SSG 랜더스와 공동 4위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아는 3위 하나이글스와는 5경기 차, 그리고 6위 NC 다이노스와는 0.5경기 차거든요. 예. 바로 윗순위하고 조금 격차가 있기는 한데 지난주에 기세를 이어간다면 이것 또한 또 아주 먼 격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경기 보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기아지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시즌 초반 강판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죠. 기아의 투수 윤영철 선수 지난주에 복귀를 했는데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역시 기아의 선전에는 투수진의 활약이 좀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윤영철의 합류도 역시 또 선전의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전 4선발로 기대를 모았다가 개막 후 극심한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가게 됐던 윤영철은 예. 지난 14일 롯데자이언츠 홈경기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요. 약 한 달 만에 복귀전에서 윤영철은 4이닝 동안 4탈 3진 2실점 쾌투를 했습니다. 더 던질 수도 있었는데 이날이 또 오랜만에 선발 등판이라서 투구수를 70개로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에 4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온 것인데요. 예. 무엇보다 윤영철 선수 평소 직구 구속 대신 정교한 제구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였는데 직구 최고 구속이 145km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직구에 힘이 있었고요. 윤영철 선수는 이제 황동아가 부상으로 이탈한 5선발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수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던져준다면 기아의 선발진이 안정화가 되면서 앞으로 더 높은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아가 이렇게 잘했던 거 1등 공신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마운드가 이제 잘 버텨준 것도 있는데요. 좀 꼽아보자면 베테랑 최용우가 좀 존재감이 절대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최용우는 좀 타석에서도 6경기에 나서면서 타율이 무려 5할 2푼 6리입니다. 와. 3할만 쳐도 잘 쳤다 그러는데 5할 2푼 6리 정말 대단하고요. 예. 홈런도 1개, 6타점, 그리고 결승타는 2개를 때려내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주간 타율 1위, 그리고 결승타도 1위인데요. 여기에 경기 외적으로도 또 선수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최근 좀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환기시켰습니다. 예. 기아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4연승의 시작점이었던 지난 15일 기아 선수단 전원이 일명 농군 패션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농군 패션이라는 게 이제 양말을 종아리까지 끌어올리는 패션을 뜻하는데요. 네. 단지 패션이 이제 경기력에 도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선수단이 좀 결연한 의지, 좀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자라는 메시지를 최고참 최용우가 나서서 선수단에게 전했고 선수들이 이를 좀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경기에서 이겨서 기아가 이제 승리를 했고 선수단이 예. 똘똘 뭉쳐서 기아는 4연승을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예. 또 최용우 선수 경기 전에 최고참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선수들에게 배팅볼을 던져주면서 타격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최용우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배팅볼을 던져주느냐 그랬더니 최용우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종종 배팅볼을 던져주면은 이 선수가 타격감이 살아나서 경기에서 활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후배들이 좀 타격감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공을 던졌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올해 끝나면 사실 FA 자격을 또 취득을 하는데요. 아직 FA 선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불혹이 넘은 베테랑이 또 앞으로 얼마나 오래 또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도 또 재밌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록도 나왔군요. 기아의 마무리 투수 정희연 선수가 원래는 선동열 선수를 무등산 폭격기 이렇게 네. 부르면서 마무리 투수 굉장히 멋졌잖아요. 네.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까? 네, 기아 타이거즈의 수호신이죠. 현재 정혜영 선수가 타이거즈 프랜차이즈의 최다 세이브 기록을 좀 작성했습니다. 정혜영이 지난 1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더블헤더 1차전 9회 말에 5대2로 앞선 상황에서 구원 등판을 해서요. 예. 세 타자를 깔끔하게 돌려세우면서 세이브를 추가했는데 이게 개인 통산 133세이브째입니다. 정혜영은 13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었던 선동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선동열을 따돌렸고요. 그리고 정혜영은 곧바로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4대1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해서 134세이브째를 추가하면서
새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혜영 선수 광주 1고 졸업하고 2020년도에 기아에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는데요. 프로 데뷔 2년 차부터 전문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 첫해 34세이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타이거즈 최초 2년 연속 30세이브, 그리고 2023년에는 타이거즈 최초 3년 연속 20세이브, 그리고 작년 2024년이죠.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그리고 데뷔 첫 세이브왕 수상까지 또 세이브 부문에서 굵직한 기록들을 남기면서 지금 기아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는데, 올 시즌에도요. 지난 13일에 광주 롯데전에서 23세 8개월 20일의 나이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5시즌 1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세이브 역사를 온통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예. 네, 정혜영 선수 이제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돼서 기쁘고 정말 큰 영광이다.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런 기록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까지 전했습니다. 예, 대단한 선수군요. 네. 예. 2군 경기 일부를 1군 경기가 열리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기로 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아가 2군과 1군이 나눠져 있는데 2군 경기는 한평에서 주로 열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2군 리그 일부를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아가 저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예. 20일, 21일 KT전, 그리고 30일과 6월 1일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3군과의 교류전이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경기들 전면 무료로 팬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1군에 오기 전에 홈구장 환경에 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팬들에게는 퓨처스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일정은 구단 공식 SNS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이번 주 기아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아가 지난주엔 홈 6연전을 가졌거든요. 네. 이번 주에는 원정에서 6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는 팀은 KT 위즈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주중에 KT 위즈와 수원에서 3연전을 치르는 기아는 주말에는 대구로 이동해서 삼성을 만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상대 KT는 현재 21승 3무 23패 승률 0.477로 7위입니다. 삼성은 그리고 21승 5무 25패 승률 0.457로 8위인데 예. 기아가 현재 순위는 4위지만 이 두 팀들과 승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팀들을 상대로 얼마나 승차를 또 벌려놓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KT를 만나선 2승 1패 올 시즌에 거뒀고요. 삼성에게는 1승 3패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5승 1패 상승세를 탄 기아가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상승세가 보다 더 가파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주 FC의 선전이 이어졌군요. 네,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주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컵에서는 8강 진출, 그리고 K리그에서는 5위 등극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먼저 14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코리아컵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광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후반 29분 문민서가 득점을 올리면서 먼저 앞섰는데 곧바로 10분 뒤에 수원의 김도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연장 접전에도 승부를 내지 못한 양팀은 승부차기로 경기를 끌고 갔는데요. 승부차기에서 광주가 4대3으로 승리하면서 광주가 코리아컵 8강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예. 이어서 18일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원정 경기에서도 광주가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광주는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찬스에서 아사니가 실축을 하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좀 무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시작과 함께 이광현 그리고 가브리엘을 투입하면서 힘을 좀 더해줬고요. 치열한 공방을 좀 주고받은 양팀은 후반 44분 박인혁이 헤더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면서 1대0으로 광주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선수들 참 잘하고 있는데 네. 광주 FC 프런트 행정이 아마추어를 떠올리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큰 화두인데요. 광주FC 선수단 지금 아시아 무대 그리고 K리그 코리아컵에서 선전을 하면서 좀 빛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프런트의 행정은 아직 아마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축구계에 따르면 광주FC가 지난 2023년에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연대 기여금 420만 원을 미납해서 피파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광주 구단 스스로도 이 징계를 본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후로도 10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을 했고요. 피파의 징계는 사실 아시아 축구연맹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거쳐서 광주 구단에 전달이 됐거든요. 예. 근데 구단 담당 직원이 업무 인수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구단은 전혀 이 문제를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광주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K리그 1 그리고 코리아컵 ACL 경기까지 치렀고
이 과정 속에서 등록이 불가능했던 선수들은 이미 경기들을 소화해버렸습니다. 이제 현재 구단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 미납금을 납부했다고는 하는데 구단에 좀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올해 광주가 치렀던 경기들 모두 몰수패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K리그 규정상 이제 부정 선수 출전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결과가 바뀔 수 있는데 이 전 경기들 모두 시효가 지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대신에 포항전 방금 말씀드렸던 포항전이 좀 몰수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항 구단도 실제로 19일 오늘이죠. K리그에 공식적으로 부정 선수 출전에 대한 이의를 좀 제기를 했고요. 예, 광주는 실제로 포항전에서 헤이스 그리고 진시우 그리고 박인혁이 투입이 돼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부정 선수로 좀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아시아축구연맹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의 유권 판단을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미납금 내면 됩니다라고 하더니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광주 FC의 이번 주 일정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광주 FC는 지금 한 경기 예정돼 있거든요. 25일 일요일 광주의 홈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원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경기 잡혀 있습니다. 예. 광주는 올 시즌 6승 3무 4패 승점 22점으로 지금 리그 5위에 올라 있고요. 이번 상대인 강원은 5승 3무 6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8위에 있는 팀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강원은 울산과 맞붙어서 1대1로 비겼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광주는 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입장권 할인 이벤트 또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팬은 1,000원 그리고 청소년 팬은 4,000원의 경기장을 입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김천전에서 입장권 이벤트로 평소보다 좀 3배나 많은 어린이 팬들이 경기장에 모였다고 해요. 예. 다시 한번 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서 어린 팬들의 마음을 보다 확실하게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배구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AI 페퍼스가 새 아시아 쿼터 선수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지난 13일에 2025-2026 시즌 아시아 쿼터 선수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난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뽑았던 스테파니 와일러가 재활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가 좀 불가피해졌기 때문인데요. 예, 맞아요. 네, AI 페퍼스는 스테파니를 대신해서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미들블로커죠. 시마무라 하루요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이 선수 182cm 신장을 가진 선수인데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베테랑입니다. 예. 또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던 선수인데요. 또 이 선수는 페퍼저축은행이랑 자매 결연을 맺은 구단인데 예. 일본의 NEC 레드로켓츠에서 2010년부터 활약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장소연 AI 페퍼스 감독은 이 선수가 또 국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블로킹과 공격뿐만 아니라 좀 세심한 플레이에서 팀에 좀 도움이 돼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AI 페퍼스가 선수단 구성도 그렇고 코칭 스텝 인선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신임 코치로 한유미 해설위원 영입했습니까? 네, AI 페퍼스가 구단 SNS를 통해서 V리그 레전드 선수였던 한유미 코치의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예. 한 코치는 지난 2024-2025 시즌까지 방송사에서 해설위원으로 좀 활약을 했었는데요. 예. 지도자 경력으로는 세자르 에르난데스 감독이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 대표팀 코치로 좀 활약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근데 프로팀 코치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 한 코치 개인에게도 이번이 좀 스스로 새 도전이고요. 한유미 코치 사실 이제 발표가 이제서야 났는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을 할 때도 페퍼저축은행 옷을 입고 현장에 참석한 모습이 좀 공개되면서 합류가 예상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장소연 감독과 선수 시절에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좀 호흡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아마추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년체전 출전마다 광주의 성적을 견인하고 있는 광주체육중학교가 오늘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매년 소년체전에서 광주의 선전을 좀 책임지고 있는 광주체중. 올해도 소년체전을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예. 체중 선수단이 19일 교내 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소년체전이 경남 일원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 광주 체중은 17개 종목에 154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예. 그래서 체조, 레슬링, 조정까지 이런 종목들에서 금메달 11개를 포함해 총 31개의 메달을 좀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광주 체육의 요람이라고 불리거든요. 광주 체육중학교. 그동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 이번 소년체전에서도 또 광주 체중의 선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전남 장애인 선수들이 최근에 열렸던 학생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 일원에서 열렸던 제19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광주 전남 선수들이 금의 환영을 했습니다. 예. 골볼, 보치아, 수영까지 17개 종목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11개 종목에 123명의 선수들을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금메달 1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8개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동대회 대비 금메달 4개 그리고 동메달 8개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더불어 광주는 3관왕 1명, 2관왕 4명을 배출한 또 쾌거를 또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대회에서 전남은 10개 종목에 147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금메달 14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31개까지 총 7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 오늘은 기쁜 소식만 많이 전해드렸어요. 네. 그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